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면 이지혁에게는 바로 지금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그토록 올곧게 바라봐 주던 지은호가 다른 남자의 등에 힘없이 엎여 쓰러져가는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박성재의 등에 축 늘어진 지은호의 모습은 이지혁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날카로운 파편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발버둥 치던 그 모든 치열함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잿더미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지금껏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주의, 비혼주의라는 견고한 성벽이 지은호라는 존재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이지혁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이지혁은 자기도 모르게 카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절친한 친구이자 이제는 연적이 되어버린 박성재를 향해 있었죠. 성재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감이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박성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은호를 향한 걱정과 함께 이지혁을 향한 서늘한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는 날 성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등에 엎인 지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하고 씩씩하던, 그래서 때로는 맑은 눈의 광인 같아 보였던 지은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위태롭게 잠든 모습에 이지혁의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은호, 왜 이러는 건데? 이지혁의 질문에 박성재는 피식,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러는 것 같냐?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지혁아. 내가 그리고 그 빌어먹을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은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박성재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단호하게 몸을 돌려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박성재의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미안함이나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이 자신의 실패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이 저며오는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곧바로 차에 올라타 박성재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은호의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과 재혼한 고성희는 자신의 딸 박영나와 우아하게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과 다투며 소리쳤던 어머니는 바람나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고성희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찻잔을 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성재의 친어머니에 대해 무언가 결정적인 비밀을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과거,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녀에게 박성재의 어머니는 동경의 대상이자 넘어야 할 벽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지은호, 실신하여 박성재 본부장과 응급실로 이동. 자신이 심어놓은 사람에게서 온 보고 문자였습니다. 고성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라며 경멸했던 딸 지은호의 불행이 어쩌면 자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잔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박성재와 지은호,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판을 뒤흔들 새로운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그녀의 야망은 친딸의 고통마저도 장기말로 이용할 만큼 냉혹하고 무서웠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지은호의 곁을
이지혁과 박성재가 나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간단한 진단명은 비수처럼 날아와 두 남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 만족하냐?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가족, 결혼 압박. 그거 피하려고 엉뚱한 사람 상처 주고 결국 이 꼴을 만들었잖아.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에 대한 실망감과 지은호를 향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확고한 비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 이상철처럼 살지 않겠다는 오기 때문에 지은호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미안하다. 이지혁이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에 박성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은호한테 들릴 것 같아? 지혁아, 넌 항상 너만 생각했어. 내 계획, 내 인생, 내 자존심.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은 처음부터 없었어. 박성재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은호 옆에서 은호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거야.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가 할 거라고. 그것은 이지혁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우정으로 포장되어 있던 이들의 관계는 지은호라는 존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어머니 정순이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식당 일을 하다 연락을 받고 온 듯 옷에는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죠. 그녀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내 딸 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지혁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친모 고성이는 지은호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어머니 정순이는 온 마음을 다해 딸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 지강우가 나야, 은호야 라며 선택을 강요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호야, 내 딸이라고 외쳤던 정순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는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통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집을 뛰쳐나온 지강우는 PC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은호에게 2천만 원을 갚으라고 소리쳤지만 정작 자신은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처지였죠. 그는 자신의 불행이 모두 지은호 탓이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친누나도 아니면서 나한테 돌아왔어야 할 아버지 돈을 다 가로챘어. 뒤틀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지강우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지은호의 친모, 고성희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대기업 사모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강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고성희에게 연락해 지은호를 빌미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없고 유치한 행동이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비극을 낳았음에도 지강호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더 큰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지은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어머니 정순이의 얼굴과 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쾌한 이지혁,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서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박성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쓰러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은호, 대체 너는 어디 출신이길래 그렇게 뻔뻔하냐는 지강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든 불행의 시작인 것만 같은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그녀가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다정함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자신만만하고 냉정했던 선배 이지혁이 아니었습니다. 선배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자고 달려왔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많이 놀랐어. 너 쓰러졌다는 말 듣고. 박성재는 따뜻한 물을 따라 지은호에게 건네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챙겼습니다. 이지혁은 그 둘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의 옆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자신을 둘러싼 이 무거운 공기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짝사랑만 하던 후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대한 폭풍은 그녀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지은호의 친모, 고성이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우아한 화장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꾸민 고성이는 병실의 초라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이지혁과 박성재, 그리고 잠에서 깬 정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성이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지은호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래도 내 유전자가 어디 가진 않는지 아픈 모습도 나쁘진 않네.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정순이가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하지만 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순이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직도 엄마 행세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셔야죠. 이 아이, 지은호. 내 딸이잖아요. 고성이는 다시 지은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은호야, 나랑 같이 가자. 널 이렇게 만든 저런 사람들 틈에서 썩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내가 널 세상 누구보다 화려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 내가 다 찾아줄 테니.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지은호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검은 속내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차가운 야망과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지켜보던 이지혁과 박성재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히 지은호의 마음을 얻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인생 전체를 구원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아버지 박진석 회장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던 박성재는 우연히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앨범을 넘기던 박성재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친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의 옆에 팔짱을 끼고 더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웃고 있는 또 다른 여인.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러 자신의 가정을 파탄냈다고만 알고 있던 여자. 바로 지금 자신의 새어머니이자 지은호의 친모인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운 시절의 고성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박성재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아버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박성재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날들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비극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